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국정치약 천천히 이론 정리보다는 이제 어떤 학문인지, 그다음에 그 아예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분들을 감안해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 이론이라든지 개념보다는 주요 전쟁들, 모든 주요 전쟁 볼 건 아니고요. 또 우리가 시험에서 주로 이제 출제되는 외교사라 부르는 파트가 이제 19세기 이후부터 주로 출제되고 있어요. 근대 국제에서는 이제 30년 전쟁 들어보셨다면 1618년부터 48년까지 있었던 30년 전쟁 이후에 베스팔리아 조약이 체결되고 이 이후 근대 질서를 베스팔리아 체제라 불러요. 근데 그 시험에서는 이제 19세기 이후부터 나폴레옹 전쟁 이후부터 주로 출제되고 있고, 그다음에 양차 세계대전과 2차 대전 이후의 주요 사건들 이게 되는데, 앞에 있었던 이런 이제 주요 전쟁이라든지 뭐 패권 경쟁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셔야지 그 다음에 쭉 나오는 내용들이 좀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주로 그 순환 강의 때 잘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을 일단 깔고 갈 거야.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국정책의 주요 개념들하고 이론들을 살짝살짝 집어넣어가지고 대체 이 아저씨들이, 작자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걸 살펴보러 갈 텐데요. 그 수정된 파일이 안 가고 그전 파일로 프린트가 됐네요. 마지막에 수정을 했었는데 그냥 일단 자, 이걸 가정합시다. 국제정치학이란 다음에 정치학의 분과학문인데요. 정치학은 좀 사회과학이죠. 사회과학을 다루는데 이제 외교 아카데미 시험에서 이제 국제정치학을 좀 어려워해요. 그 이유가 정리가 안 된다. 네, 나름대로 이거 같아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능 때 공부했던 방식, 화학 시험이라면 화학교 열심히 외우죠. 수학 공식 외우죠. 그러면 뭘 외워야 되는지라는 정답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근데 사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인과관계 법칙이 딱 떨어진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게 사회과학이거든요. 그러면 사회현상은 인간 행동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행동할 때 법칙에 따라 행동할까? 갑자기 오늘 기분이 상해가지고 어떤 우연한 사건 때문에 기분 상해가지고 에이씨 안 해. 근데 동일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그 하고자 했던 그 애초에 의도, 계획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작년부터 이제 C19, 코비드19로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C19로 갑자기 이제 집중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강으로 많이 돌리긴 하는데, 문제는 주변에 공부한 사람이 없으면 자극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걸 또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이걸 여러분 혈액형 가지고 판단하려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70억 명의 인간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눠가지고 설명한다? 그것도 좀 그쵸? 네, 참고로 이런 게 있었어요. 그 과학이 발전한 과학기술 발전했던 계몽주식이에요. 영국에서 19세기 후반에 인간이 살인자가 될 확률, 어떤 형 인간이 살인자가 될까? 혈액형과 살인행의 인과관계를, 과학이란 인과관계 법칙을 밝히는 거잖아요.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또 유전자가 인간 행동을 결정할 거다라는 연구도 있었는데, 참고로 19세기 말에 뭐 결론이 이거였어요. 모모 혈액형과 대머리인 경우 살인자가 될 확률이 90%다. 그래서 마이너스 디포트처럼 그런 인간을 딱 격리하면 살인이 없어질 거다. 근데 나중에 이게 과학적으로 부인됩니다. 어쨌든 사현상은 인간 행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라든지 어떤 기분, 감정,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선택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답이다 이런 거 없어요. 게다가 있는 현실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바로 과학적인 설명입니다. 이게 이제 국정책에서 리얼리즘, 현실주의 패러다임으로 가는데요. 반대로 아니야, 당위 규범이 있죠. 바람직한 정치란 이런 거야 라고 주장하면서 이게 이상주의로 간다는 국정책을 배웠다면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대충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본다면 사회과학의 두 축을 이뤄요. 왼쪽이 객관주의, 과학주의, 합리주의, 계몽주의로 가는 거고, 경제학도 왼쪽에 있는 학문입니다. 경제학은 그러면 국제법은 오른쪽에 있는 학문인 거 딱 느낌이 오죠. 당위 규범. 자, 바람직한 질서를 제도화시키고 인간 행동을 이 제도에 맞게 통제한다면 법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문제는 이 법을 만든 사람이 옳다고 믿는 게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것 같을까? 여기서 이제 갈리겠죠? 어쨌든 있는 정치와 있어야 정치, 국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국정치 현실과 아니 바람직한 국제 질서, 이 두 가지가 사회과학의 두 흐름을 결정했고 국제정치학도 이 두 흐름 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중간에 중간지대에 있는 이론들도 있어요. 어쨌든 대충 이 부분은 일단 그 느낌만 잡으시고 우리는 이 사이에서 바라볼 거다. 바라볼 거다. 그 다음에 사회성을 설명할 때 대체 뭘 가지고 설명할 거냐? 뭘로 설명할 거냐? 여러분의 행동, 인간의 행동이 있어요.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설명할 거다. 그리고 이 인간의 행동 법칙이 있어. 이걸 국가로 살짝 바꿔보세요. 국가 행동 법칙을 밝히는 게 국정치학이야. 왜 A국가, B국가 전쟁을 수행했을까? 당연히 A국가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행동 때문이겠지. 근데 만약에 국가행동 법칙이 있다면 국제질서는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정책적 조언을 하려고 하겠죠. 아니야, 인간 행위를 결정짓는 프레임워크가 있어. 프레임이 있어. 구조라는 게 존재해. 구조라는 게 존재해. 예컨대 중세는 영주하고 농노 간의 갈등이 기본 축이었어. 막시즘은 그렇게 봐요. 근데 자본주의 체제로 바뀌면서 사회 경제 구조가 결정되고 지배계급과 피지계급 간의 갈등, 결국은 계급 갈등이 역사 법칙의 기본 골격이야. 구조가 행위를 결정해. 라는 시각이 있어요. 국가 행동으로 설명할 거냐, 구조로 설명할 거냐. 자, 또 다른 게 있는데요. 제도를 가지고 설명한 이론이 나옵니다. 제도. 이거는 이제 국정치학은 제도를 가지고 설명한 이론이 분명 존재. 레짐 이론이라고 있어요. 레짐도 제도의 일종인 거고. 근데 제도냐, 이거를 매개하는 것. 혹은 구조가 행위를 결정할 거냐, 행위가 이걸 좌우할 거냐 등등등. 다시 말하면 독립변수, 종속변수 알죠? 원리, 국가 행동인지 아니면 이 안에는 지도자의 선택인지 아니면 국제질서 구조인지 아니면 제도인지. 참고로 과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일단 지금 모른 척 하자. 머리 아프니까. 크게 본다면 독립변수를 뭐로 볼 건지에 대해서 상이한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면 이게 결합되면 무수히많은 조합이 생기죠. 자, 왼쪽에서 이걸, 왼쪽에서 요거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겠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보는 시각이 나오겠고, 또 인간관도 다르고요. 무수히많은 이론들, 복잡한 이론들이 막 나와요. 근데 우리는 대학원 갈 거 아니니까, 대충 이런 맥락에서 보려고 할 거다. 세 번째 질문을 던질게요. 세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자, 시험에서 대체 뭘 묻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대통령이다, 혹은 외교부 장관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중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정책을 선택할 거냐, 혹은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정책 어떤 선택을 할 건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어쩌고저쩌고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정책적 선택은 사실상 국제정치학이란다면 이런 전제하에서 최종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싶은 거겠죠. 자, 일본은 어떻게 행동할 거고, 그러면 자, 한국은 대일 정책, 어떤 식의 대일 정책을 펼 건지에 대한 질문.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미리 딱 넘겨짚는 것, 자동차 운전할 때 예측 출발하지 마라 그러죠. 국정치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현실주의론가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그에 따라 결론 내려야 된다. 아니에요. 처음 이야기했죠. 자, 여러분이 무엇이 옳은가라고 질문한다면 몇 분 안 계시지만 생각 틀려요. 자, 케바케라 그러죠. 아니면 개치라 그러죠. 개인치야. 자, 아이돌 혹은 아이돌을 바라보고 난 얘가 좋아. 아니, 그딴 음악 왜 좋아하냐고 라고 하지만 누구 생각이 옳은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정답이 없다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지금 무수히 많은 이런 조합들 속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저렇게 되는 거야, 또 이게 옳은 거야, 아니 저게 옳은 거야. 정답 없어요. 화학기 외우듯이 수학 공부하듯이 공부하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자, 이 질문을 마지막에 던졌어요.
그럼 미국 학자들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조언을 할까요? 미국의 국익을 위해 조언을 할까요? 후자거든요. 예컨대 예전에 존 미어샤이머가 국내 와가지고 대학에서 공개 강의 이제 대중을 상대로 그런 강의 있었는데 이대에서 그 강의를 듣고 뿅 가가지고 자기는 미어샤이머의 찬양자야. 따라서 한국 이런 정책을 폐해야 된다고 나는 주장하고 싶어. 매국노입니다. 닦아놓고 말하면 매국노예요. 미어샤이머 조언은 미국을 위한 거지 대한민국을 위한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간 보면 그 북한과 전쟁도 불사한다. 결론이 그렇게 나 있어요. 그 주장을 끝까지 가다 보면 이거를 답안지에 써. 제가 채점자면 꽈락 줄 것 같아요. 아닌가요? 지금 전쟁 나면요 구석시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걸 잊지 말자. 매국노 되지 말자. 자, 무엇이 대한민국의 국익인가라는 질문을 항상 던지세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국내 정치하고 국제 정치 차이점을 일단 처음에 설명드리는데 이제 무정부 상태를 전제로 깔고 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전쟁사를 본 다음에 기본 개념을 정리할 때 그걸 그때 한번 깔끔하게 한꺼번에 정리하고 국제정치학의 기본 개념 일단 여러분 분석할 때 기본 개념 이번 수업은 연역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귀납적으로 할 겁니다. 일단 수험 관점에서는 연역이 좋아요. 딱 깔아놓고 이걸 적용하는 게 편하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어려워서 일단 귀납적으로 일단 가려고 할 거예요. 이걸 깔고 볼 거다라는 건